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암치료에 항상 입에 오르내리고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악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초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의 초원이나 습지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양지꽃과 뱀딸기하고 많이 비슷하니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각종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치료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더욱 더 유명해진 식물이고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항암 치료제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암덩어리의 크기를 서서히 줄여 낫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암과 대장암, 유선암, 자궁암, 방광암, 폐암, 간암 등의 각종 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은 약간 쓰면서 떫고 무독하거나 평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비 그리고 폐와 대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선악초의 영양성분은 배추나 상추와 비교해보면 섬유질은 15배, 단백질은 4배이고 회분은 6배 그리고 지질은 5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추보다 비타민C의 함유량이 무려 13배 이상이 넘고 철분은 10배, 당질은 4배에 달해서 암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식으로도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항암작용을 강하게 일으키는 아그리모니와 아그트리몰라이트가 들어있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사포닌과 여러 종의 아미노산 등의 암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영양소들이 골고루 풍부하다 보니 일반인들도 산나물로 많이들 즐겨 먹기도 하고 건강과 풍미를 함께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배탈과 식중독을 막을 수가 있고 설사와 소화불량을 멈추게 해주며 음주로 술을 과하게 먹었을 때도 국으로 끓여 먹으면 술독을 빠르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악초의 잎은 심장의 활동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매우 좋으며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으로 폐렴과 기침이 나는 것을 잘 멈추게 해줍니다. 선악초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나 별다른 독성이 없어 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암세포의 증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거나 세포의 변이를 파괴하고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위장의 염증과 나쁜 세균 증식을 없애 건강한 정상세포를 늘려주며 다른 일반 항암약초보다 강한 항암작용을 일으켜줍니다. 사례로는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항암치료나 수술을 전혀 받지 않고도 꾸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간암을 이겨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선악초로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에 처음 암 진단을 내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암덩어리의 크기가 절반이 줄어든 7.5cm로 줄었다는 결과를 알렸고 의사는 신기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6.5cm와 5cm로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4cm 크기로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암덩어리도 모두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선악초와 인진수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곁들여서 2-3회씩 매일 녹즙을 마셨더니 복수가 빠지면서 거대한 암덩어리의 크기가 20cm에서 11cm로 크기가 줄어든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선악초만으로 암덩어리의 크기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있기도 하며 암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거나 늘어난 사례들을 건강정보나 뉴스를 통해서 종종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전쯤에 저희 동네에서는 선악초와 군뱅이를 함께 달여서 먹고는 수술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실험한 선악초 뿌리 추출물은 11가지의 성분들이 대부분 항암 활성이 매우 우수했고 종양치료에 써서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 자료에는 자궁경부암을 떼내어서 다양한 암세포를 선악초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100% 억제가 되었고 정상세포는 2배로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악초를 항암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름 7-8월 사이에 꽃이 개화가 되는 지금 이 시점이 약효가 제일 좋고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선악초는 햇볕에 말리면 좋은 영양성분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 꼭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독성이 강한 식물들은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초 외에도 녹즙만을 이용해서 말기 폐암과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이 치료가 되거나 호전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한 건강지에서 녹즙 속에는 많은 양의 레티노이드산을 증가시켜 암을 다스린다는 연구 결과가 2014년에 세포와 죽음,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선악초를 비롯해서 금은화, 삼백초, 황금, 알로에, 겨우살이, 상황버섯, 식용버섯 등이 천연 맷을 증강시켜 암을 억제한다는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채소나 산나물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녹즙을 통해 생으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은 배가 됩니다. 물론 녹즙을 먹는 습관이 붙지 않은 사람은 풀냄새 등으로 구역질과 역겨움을 느껴서 많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에 녹즙을 이용할 때는 꿀이나 설탕, 우유 등을 타서 먹으면 좀 더 순하게 먹을 수가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감귤, 복숭아, 사과 등으로 과일과 함께 섞어서 녹즙을 내면 맛이 훨씬 순해져서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잎에는 세균과 해충의 알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 물로 하나하나의 잎을 앞뒤로 세심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즙은 처음 마실 때는 다소 거북하더라도 일주일쯤 습관을 들이시면 독특한 맛에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을 늘리면서 하루에 2~3회씩 마시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에 해가 따라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장근과 수영을 유튜브에서 녹즙을 갈아 마시면 정력이 왕성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유는 수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 먹을 경우에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장근과 참소루쟁이, 죽순, 괭이밥, 토란, 시금치, 수영 등은 수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런 식물들은 건조시켜서 차로 마시거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녹즙의 효능은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간염, 신경통 등의 탁월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몸을 튼튼하게 하며 힘을 기르는 데 효과가 크게 따릅니다. 건조시켜서 먹을 경우에는 선악초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에서 건조시키면 되고, 보통은 10에서 20g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다시 약한 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줄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제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대추나 감초, 삼백초를 함께 달여서 먹을 수가 있고, 그냥 선악초만 순수하게 달여서 먹어도 효과는 좋습니다. 또는 잘게 가루를 내 분말로 산재를 해서 하루에 2~3번씩 나누어 먹으면 되고, 때론 융통성 있게 해서 자기 체질에 맞게 용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줄기 세포 이론에 따르면 방사선이나 자연치료로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도 암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1%의 줄기세포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완치가 됐다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악초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과다 복용은 삼가하셔야 하고, 말린약제는 혈관 수축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고혈압 환자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장이 허약하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창출이나 잔대를 섞어서 달여 마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